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를 진행할 수학교사 최현성입니다. 자, 오늘도 수학 개념 정리 노트 다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죠? 자, 교과서하고 수학 개념 정리 노트 준비되는 대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무엇인지 그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먼저 교과서에 있는 합집합, 교집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합집합이라고 하고 어떤 걸 교집합이라고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옆에 빈 공간에 교집합과 합집합을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교집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이라는 것은 뭘 보고 교집합이라고 하냐면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서로 공통인 부분이 존재할 때 이 공통인 부분을 우리는 A와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또는 A 인터섹션 B라고도 하지만 그냥 A 교집합 B라고 읽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A 교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X는 바로 A라는 집합에도 들어있고 또 B라는 집합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B의 원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게 A와 B의 교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가운데 접속어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컴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집합을 우리가 방금 공부했으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우리는 수에서 서로소라는 말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하고 3은 공약수가 1뿐이기 때문에 서로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2하고 4가 주어졌을 때 이 수들은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2의 약수가 1과 2고요. 4의 약수가 1, 2, 4이기 때문에 공통인 약수가 1 말고도 똑같이 2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는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수에서는 공약수가 1뿐인 두 개의 수를 서로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집합에서는 공통인 부분, 방금 이야기했죠. A와 B의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표현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합집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합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모르지만 자, 따라가겠습니다. A 합집합 B, 그래서 A 유니온 B라고도 하고 우리는 보통 얘가 컵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A 컵 B, 여기는 교집합은 모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A 캡 B라고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냥 A 교집합 B라고 있고 여기는 A 합집합 B라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이 전체 부분이 A 합집합 B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들어있는 원소도 B에 들어있는 원소도 모조리 다 쓴다 그래서 합쳐놓았다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다면 이 x는 반드시 a의 원소이고 그리고 또는 이 x가 b의 원소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합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의 접속어는 또는이지만 A 교집합 B의 접속어는 그리고라는 것 두 개의 차이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교과서 181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1, 2, 4, 8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했고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다 나열해 놓은 방법을 전 시간에 원소 나열법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들 하시죠? 자,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A 합집합 B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또는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모조리 다 쓰기 때문에 A 합집합 B는 1, 2, 4, 6, 8, 10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뭐라고 표시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을 쓰기 때문에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2, 4, 8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이퀄 0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제시해 놓은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는 것도 기억들 하시죠.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5 곱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했더니 x의 값이 마이너스 5하고 3이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x는 정수. 그래서 정수를 표현을 하면요. 0, 1, 2, 3, 땡땡땡,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땡땡땡. 자, 무한집합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A하고 B하고 합쳐놓은 것이 뭐가 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이쪽에, 3이 이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B 안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는 B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 교집합 B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B는 정수 전체 집합, A는 마이너스 5하고 3,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A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서로소인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는데요. 방금처럼 서로소라는 것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집합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배웠잖아요.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만나지 않고 뚝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걸 서로소라고 합니다. 기억들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문제 1번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1, 2, 3, B라는 집합이 A, B, C라는 거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x는 10 미만의 소수 보이시죠? 자, 소수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걸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2, 3, 5, 7 이처럼 4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x는 6의 약수니까 1, 6, 2, 3 해서 1, 2, 3, 6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2하고 3이 존재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x는 4의 배수. 자,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4, 8, 12, 16 이렇게 해서 무한집합의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니까 2하고 7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나요? 공통인 부분이 없죠. 그래서 A 고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서로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소인 것은 1번과 3번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다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유한집합 A, B 사이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다음 빗금 칠해져 있는 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찾을 건데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먼저 원소 한 개짜리, 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 그 다음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서로 더했더니
이 A와 B의 공통인 요 부분이 두 번이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뺀 거. 그래서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을 빼준 것. 이것을 우리는 A와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방금 배웠잖아요. 그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81페이지 문제 3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6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공통인 원소의 개수를 뺐잖아요. 다음 등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 12는 6 더하기 10 빼기 교집합을 모르니까 우리가 네모라고 이렇게 둘까요? 그러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네모값을 계산하면 얼마죠? 네 맞습니다. 4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들 하셨습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원소 1개짜리 것을 하나씩 지금 더했고 2개, 원소 2개짜리 공통인 부분을 한 번은 빼서 계산했다는 것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3개짜리 원소의 개수를 계산을 한다면요. 여기에 보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C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원소가 1개짜리인 것들을 전부 다 더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 이 부분 한번 뺐고요. B하고 C하고 공통인 부분 뺐고요. A하고 C하고 공통인 부분 이처럼 뺐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한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빼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더했던 거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합이 3개나 4개나 5개나 푸는 방법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식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페이지 182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에다가 C의 공통인 부분을 합칠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걸 A, B, C라고 한다면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C하고 공통인 부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C하고 공통인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하겠네요. 진하게 된 부분.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우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를 여기다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B하고 C의 공통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네요. 그 부분하고 A하고 공통인 부분을 말하니까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똑같이 이 부분을 계산했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은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교과서 여집합, 차집합 한번 조용히 숙지하시고 자, 요 네모 박스 안에 한번 채워 넣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한 번씩 읽어보셨죠?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은 누구하고 관계 있다고요? 그렇죠. 전체 집합과 관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여기 C 아래에 있는 이 집합을 제외시켜 놓은 것을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요. 여집합이라는 건 요 C 아래에 있는 걸 제외시킨 나머지를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니까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되겠죠.
다시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에서 요 C 아래에 있는 A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에서 요 C 아래 걸 빼는 거니까 A의 여집합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죠? A가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 나중에 명제에서 부정을 배울 건데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자기 자신이다 라고 아마 그때 가서 학습을 할 건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집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집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차집합이라는 것, 차라는 것은 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집합에서 B의 원소를 모조리 뺀 것, 그걸 A 차집합 B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A 차집합 B라는 건 순수하게 A에만, 앞부분에만 남아있는 원소들, 즉 A와 B하고 이 두 개의 공통인 원소들을 이 앞쪽에 들어있는 원소에서 싹 빼버린 것, 그걸 A 차집합 B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라는 집합에서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뺀 것, 또는 A 차집합 B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이 색깔 칠해진 이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합집합에서 순수하게 B를 다 드러낸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라는 건 중요한 건 이 A라는 집합 앞쪽이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A 차집합 B를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보통 우리 3 나누기 5 이거 표현할 때 나누기를 뭘로 고쳤죠? 곱하기로 고쳤죠. 그러면 반드시 뒤에 것에 역수를 이렇게 취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다시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7분의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나누기를 뭘로 계산했다고요? 반드시 곱하기로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 7분의 3을 역수 3분의 7 이용해서 계산했던 것들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여집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 이 차집합 기호를 반드시 뭘로만 고칠 수 있다? 네,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차집합 A라는 것은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요. 차집합을 반드시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것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A 차집합 B를 다른 형태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교과서 184페이지 1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은 1부터서 10까지의 숫자를 쭉 쓰면 되겠네요. 6, 7, 8, 9, 10 이렇게. 그러면 A는 2, 4, 8인데요. 이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뺀 거?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 것이니까 1, 3, 5, 6, 7, 그 다음에 9, 10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의 여집합 1, 3, 5, 7, 9를 뺀 나머지니까 전체에서 B를 뺀 나머지 거. 그러면 남는 것은 2, 4, 6, 8, 10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항상 어디에서? 전체에서 누구를 뺀다? C 아래에 있는 원소를 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라고요. B의 여집합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전체에서 이 C 아래 걸 뺀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에서 빼는 거라고요? 전체에서 누구를 뺀다? C 아래 걸 뺀다. 그래서 A 교집합 B 이처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교과서 185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집합 B와 또 B 차집합 A를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를 뺀 거, 그래서 A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A하고 B하고 공통인분을 빼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AC, 공통인분 AC를 빼버리니까 남는 건 뭐라고 쓰면 되죠? B, D, E 이처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B 차집합 A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차집합 A는 B에서 누구를 뺀 거? 네, B하고 A하고 공통인 부분을 뺀 거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B하고 A하고 공통인 거면은 A하고 C, 이 B하고 A의 공통인 부분은 AC잖아요. 거기 그러면 B에서 AC 똑같은 걸 빼버리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겠죠. 네. 다음과 같이 계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번 문항. 자, x/x는 12의 약수라 그랬잖아요. 12의 약수들을 한번 옆에다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의 약수 1, 12, 2, 6, 3, 4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2, 4, 6, 8, 10 그럼 A 차집합 B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A에서 누구를 빼도 좋다? A하고 B하고 공통인 부분 빼도 좋습니다. 또는 어디에서 A 합집합 B에서 누구를 빼도 좋다? 네, B를 빼도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A하고 B하고 공통인 걸 한번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2, 4, 6 없어지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순수하게 A만 남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1, 3, 12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옆에 박스 한번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 C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되니까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라고 했죠? A에서 누구를 빼도 좋다?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빼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 A하고 B하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를 빼도 좋습니다. 네. A하고 B하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 드러내도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하고 동일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있는 3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A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면 전체 집합을 이용해서 요게 전체 집합이고요.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럼 A의 여집합은 이곳이잖아요. 그럼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로 이곳이 되어서 A가 맞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A하고 A의 여집합을 다시 A하고 A의 여집합, A하고 A의 여집합 요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A하고 A의 여집합의 공통인 부분은 당연히 공집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대칭차 집합과 배수의 집합이라는 내용으로 테마를 잡아서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배수의 집합까지 전체 확인한 후에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교과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 노트 정리하고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